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뼈만 챙겨주면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믿음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결핍이 시작되면 뼈보다 훨씬 먼저 몸 여러 곳에서 이상한 신호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밤에 머리에서 땀이 흐르고 다리가 간질거리며 계속 움직이고 싶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기억이 뿌연 느낌이 생기는 현상들이 그 신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온몸이 무거운데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바닥에 가까웠던 거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몇 달 뒤 훨씬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다 보니 결핍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내 영양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의 70% 가까이가 부족한 상태로 나오는데 문제는 대부분 자기가 결핍 상태인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은 정도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D는 단순히 영양소 하나가 아닙니다. 뼈뿐 아니라 근육, 신경, 면역, 호르몬까지 관여하는 광범위한 신호체계의 핵심입니다. 부족해지면 온몸에 퍼져 있는 수용체들이 동시에 반응을 멈추고 그 결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신호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신호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의 신호체계를 연구해온 김세진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관찰해온 사례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 지인의 큰형님께서는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이유를 찾기 어려운 피로가 지속되고 밤에 누우면 다리가 자꾸 뒤척여서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몸은 한없이 지치는데 머리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낮에는 집중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저는 이런 흐름이 비타민 D 결핍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사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저는 그분께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고 생활 패턴을 약간 조정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햇빛을 꾸준히 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니 몇 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고 밤마다 뒤척이던 다리도 차분하게 가라앉았던 겁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몸이 보내던 신호가 뭐였는지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몸은 이렇게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는 만성으로 굳어지고 집중력 저하는 일상의 실수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잡히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체가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증상도 분명 이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기묘한 뼈와 치아 통증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증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몸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오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뼈가 약해지면서 은근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은 뼈 통증과 치유 지연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허리나 골반 주변에서 찌릿한 느낌이 반복되거나 치아가 이유 없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68세 박영수 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치아 시림과 허리 통증이 반복돼 확인해 보니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햇빛 노출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소량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기간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건 오히려 과부하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뼈나 치아가 시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신호는 큰 근육이 먼저 약해지는 겁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축에도 직접 관여하는데 부족해지면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근위부 근육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초기 신호예요.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근력 저하가 시작된 겁니다. 국내 노년층 근력 연구에서도 비타민 D 수치와 하체 근력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72세 이성준님은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어려워져 원인을 찾다가 결핍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햇빛을 쬐고 가벼운 하체 근육 사용을 병행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다만 통증이 있을 때 무리하는 건 금물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우울감입니다. 비타민 D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기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정신건강연구에서도 결핍군의 우울지수가 정상군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김정혜님은 기운 저하와 흥미 감소가 이어져 확인해 보니 햇빛 노출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오전에 짧게라도 햇빛을 쬐면 기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 변화가 오래 지속되면 생활 패턴 전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네 번째 신호는 두피에 땀이 과다하게 나는 겁니다. 이건 좀 특이한 증상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신호 체계가 흔들리면서 자율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특히 두피에서 땀 분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밤에 자다가 머리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흘린다면 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소아영양학회에서도 두피 땀을 결핍의 대표 신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6세 최기호님은 밤마다 머리가 젖을 만큼 땀이 나서 결핍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오전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땀도 줄어듭니다. 야간 땀이 계속된다면 생활 리듬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밤에 머리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흘린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햇빛만 쬐어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신기한 현상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햇빛을 쬐면 몸이 그걸 감지하고 즉시 기분 회복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실제로 햇빛 속 자외선 B는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뇌에 신호를 보내서 기분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해외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자외선 B에 노출된 후 기분 회복 회로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69세 박선희님은 햇빛만 쬐어도 마음이 금방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오전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만 들여도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은 피부에 무리가 되니 피해야 합니다.
햇빛만 쬐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에너지 생성이 감소하고 그 결과 전신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오후가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노년층 에너지 연구에서도 결핍군의 피로감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75세 정혜원님은 아침부터 기운이 빠져 결핍을 확인하셨습니다. 햇빛을 쬐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무리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요즘 에너지가 갑자기 줄어든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탈모 또는 원형 탈모입니다. 비타민 D는 모낭 주기를 조절하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부족해지면 모낭 활동이 둔화되고 심하면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해서 원형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요. 머리숱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군데군데 비는 느낌이 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탈모 연구에서도 결핍군의 모낭 회복률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4세 하수미님은 군데군데 머리숱이 비어 확인해 보니 결핍이 있었습니다. 햇빛 노출과 두피 순환 관리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낭이 살아있을 때 회복 가능성이 크니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머리숱이 얇아졌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하지 불안증입니다. 이건 밤에 다리가 간질거리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증상인데 비타민 D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저하와 칼슘 부족이 결합되면 하지 불안증의 대표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해외 신경학회에서도 결핍과 하지 불안의 연관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3세 임상태님은 밤마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겪으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햇빛 노출을 병행하면 증상이 줄어듭니다. 늦은 시간 카페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따끔거리거나 움직이고 싶은 느낌 있으셨나요? 아홉 번째는 집중력 저하와 브레인 포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신호 전달을 조절하고 뇌의 영양인자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부족해지면 신경신호가 불규칙해지고 뇌 영양인자가 감소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고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가 생깁니다. 국내 기억력 연구에서도 결핍군의 인지기능 저하가 보고됐습니다. 70세 오재은님은 하던 일을 자꾸 잊어버려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햇빛 노출과 간단한 뇌자극 활동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습관화되기 쉬우니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건망증이 늘었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만성 통증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모두 과민해져서 통증 민감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도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느낌이 계속되는 거죠. 국내 통증 연구에서도 결핍군이 통증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세 고기성님은 원인 없는 온몸 통증이 반복돼 결핍을 확인하셨습니다. 햇빛 노출과 가벼운 순환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전신 통증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유 없이 몸이 여기저기 쑤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되돌리는 생활 방법을 좀 더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햇빛 노출을 조절하는 겁니다. 비타민 D 합성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의 자연광입니다. 이 시간대는 자외선 B의 강도가 적당해서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합성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얼굴과 팔을 노출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쬐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정오 햇빛은 오히려 피부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실내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실내 생활 패턴을 점검하는 겁니다. 유리창은 자외선 비의 대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실내 채광만으로는 비타민 D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창가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 외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 앞을 잠깐 걷거나 마당에 나가거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중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하체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비타민 D는 근육에도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어서 큰 근육이 활성화되면 비타민 D 신호도 함께 안정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하체 근육을 가볍게 자극해주면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좋아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리듬을 정돈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도 사용되는데 결핍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니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수면 리듬은 잘 유지되고 있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칼슘 신호를 어지럽혀서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과흥분 상태로 만들어 땀, 불안, 통증 같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혼자 쌓아두지 말고 풀어내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 사용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적정 섭취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햇빛만으로 부족할 때는 소량을 꾸준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고함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건 오히려 독성을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하루 12,000단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영양을 챙기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음식을 통한 보충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고 달걀 노른자나 버섯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에 노출된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같은 걸 활용하면 좋아요. 다만 음식만으로는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햇빛 노출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실외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걷기, 가벼운 등산, 텃밭 가꾸기처럼 야외에서 하는 활동은 햇빛 노출과 운동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오전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를 걸어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는 실내 조명을 점검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최대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유리창을 통해서는 자외선 비가 차단되지만 자연광 자체가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낮 동안에는 창가 쪽에서 활동하고 인공 조명보다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열 번째는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비타민 D 수치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거나 실내 생활이 많거나
나이가 많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수치를 알면 부족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충 방법도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신체 신호들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 두피땀, 다리 간질거림, 우울감, 집중력 저하, 만성 통증 같은 증상들이 전부 비타민 D 결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원인 모를 불편함으로 계속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는 일상의 활력을 완전히 빼앗고 집중력 저하는 실수와 사고로 이어지고 우울감은 삶의 의욕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통증이 만성화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결국 작은 신호를 놓친 대가로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근육에 힘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선명해지고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몸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단순히 영양소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체계를 관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뼈, 근육, 신경, 면역, 호르몬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온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의 햇빛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오전 10시 이전이 가장 좋고 얼굴과 팔을 노출하고 가볍게 걷거나 앉아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신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유리창 안에 앉아 있는 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자외선 B가 피부에 닿고 그래야 비타민 D 합성이 시작됩니다. 집 앞을 잠깐 걷거나 베란다에 나가거나 마당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실내 생활이 많거나 증상이 뚜렷하거나 나이가 많다면 소량 보충도 고려해 보세요. 하루 1000만 2000단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부족한 부분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함량 장기 복용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경험한 것이 있으신가요? 머리에 땀이 나거나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피로가 계속되는 증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